지구 중력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의 학습 목표는 1. 표준 중력을 설명할 수 있다. 2. 중력 이상의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량이 100kg인 과학 장비를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서 측정하였더니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것보다 무거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체의 무게란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즉 지구가 해당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입니다. 남극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원심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체의 무게도 우리나라보다 남극에서 측정했을 때 더 크게 측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 지구와 달, 지구와 지구상의 물체 사이에 모두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요. 지구에서 만유인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 만유인력의 크기는 지구와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 자전에 의해 지구 자전축의 수직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인 원심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면 같은 질량의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는 적도 쪽이 극보다 약간 반지름이 더 큰 타원체의 모양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크기는 적도에서 최소이고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해서 극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중력은 적도에서 가장 작고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서 극에서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림의 만유인력의 크기와 방향은 파란색 화살표,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은 초록색 화살표, 그리고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인 중력은 붉은색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자, 그런데 지구는 적도 쪽의 반지름이 극 쪽의 반지름보다 큰 타원체이므로 만유인력의 크기는 적도에서 최소, 극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또한 지표상에 존재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는 지구 자전 각속도가 지표상 어디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제로인 극에서는 원심력의 크기 0, 그리고 지구 자전축으로부터 회전 반경이 최대인 적도에서 원심력의 크기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심력의 크기는 극에서 0으로 최소, 그리고 적도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력의 크기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양극에서 최대, 그리고 적도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극지방과 적도지방에서는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되고 그 외의 지방에서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 중심을 향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균질하고 지표면이 매끈한 타원체로 가정한 이론적인 지구의 모양을 지구 타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타원체에서 위도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중력값을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 중력값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고 동일 위도상에서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지점에서 측정된 중력값과 이론적으로 계산된 표준 중력값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중력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측정한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크면 양으로,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으면 음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이러한 중력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중력값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한 불규칙한 지형으로 인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다 제거한 후에, 즉 이러한 보정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중력 이상은 그 원인이 지하에 분포하는 물질의 밀도 차이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이상의 분포를 연구하면 지하에 어떤 자원이 또는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탐사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각 평형에 의한 효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의 암염과 같이 또는 저밀도의 퇴적암 또는 원유 등의 지하 구성 물질의 밀도가 평균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중력 이상 값이 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의 중력 이상 분포도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은 중력 이상이 음인 값으로 주로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로키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처럼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산맥이 있는 곳에 중력 이상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역들은 지각평형을 이루면서 모호면의 깊이가 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중력 이상이 양인 지역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플러스 중력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모면의 깊이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 얕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중력장, 표준 중력, 중력 이상 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구 타원체에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중력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번, 철광상이 분포하는 지역과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중력 이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보자. 지구 타원체를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계산된 중력값을 표준 중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중력은 위도만의 함수죠. 동일 위도상에서는 같은 중력값을 갖게 됩니다. 철광상이 분포하는 지역은 주변보다 지각의 밀도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주변보다 지각의 밀도가 작겠죠. 따라서 철광상이 존재하는 곳은 주변보다 중력 이상이 크게 나타나고 석유가 매장된 곳은 주변보다 중력 이상이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